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주민생활 산지 지역의 주민생활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신기습곡 산지의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기습곡 산지의 대표적 유럽 대륙에 있는 알프스 산지의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알프스 산지의 사람들은요, 대체로 목축에 많이 종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축이라는 것은 우리 무엇이냐면 양 같은 양을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풀밭에 키우고 우리 이제 가축을 기르는 것을 우리 목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양과 소 같은 것들을 많이 키우더라. 그 중에서 무엇이 발달하면 이목이라는 것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목이라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목이라는 걸 우리 앞에서 기후 파트에서 자세히 보시면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자, 여름에는 어디에? 여름에는 산지에서, 비교적 시원한 산지에서, 겨울은 어디? 따뜻한 평지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형태의 우리 목축 방식을 우리 이목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알프스 산지에서는 특히 지중해에 가까운 알프스 산지에서는 이목이라는 형태가 발달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히말라야 산지, 아시아에 있는 히말라야 산지는요, 이 산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을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 히말라야 산지를 방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방문객들이 많이 증가하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업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히말라야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히말라야 산지를 안내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셰르파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셰르파족이라는 어떤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이 가장 대표적인 관광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옛날부터 히말라야 산지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지를 등산을 하기 위해서 오면 이 사람들의 짐을 나르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길을 안내하거나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히말라야 산지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관찰할 수가 있고요. 우리 안데스 산지입니다. 안데스 산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지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기후할 때 선생님이 이 지역은 1년 내내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난다, 상춘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 지역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했었고 고대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무슨 문명? 잉카 문명이 발달을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축을 키웁니다. 라마라는 것과 알파카라는 것을 키우는데, 우리 이 라마와 알파카를 키우는데, 이 라마와 알파카가 어떤 녀석들인지는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고원과 화산 지역은 우리 이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원도 굉장히 높은 고도에 있어요. 높은 산지에 있어요. 이 고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티베트 고원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할 수 있거든요. 티베트 고원이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아요. 한 3,500, 3,000에서 4,000m 정도 됩니다. 백두산 높이가 2,744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평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날씨도 춥고 농사도 제대로 비도 잘 내리지 않고요. 농사가 되기 굉장히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옛날부터 사람이 거주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도 전통적으로 어떻게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옛날부터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가축을 키우고 어떤 가축을 유목을 했을까? 바로 야크라고 불리는 소예요.
소의 일종입니다. 야크라고 불리는 소의 일종을 소를 이제 키웠는데 학습지에도 선생님이 아마 야크 사진을 실어놨어요. 자, 근데 야크 하면 어디서 들어? 엄마 아빠 혹시 엄마 아빠 옷 브랜드 중에서 블랙 야크라고 있어요. 이 블랙 야크라는 브랜드 이름이 이 야크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블랙 야크를 잘 보시면 무슨 블랙 야크의 엠블럼을 잘 보시면 소의 형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소가 뭐냐면 야크입니다. 야크가 검은 털로 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보고 얘가 추운 곳에서도 얘가 잘 지내고 하니까 따뜻하게 잘 지내고 하니까 우리가 추운 곳에 가서도 우리 옷은 따뜻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블랙 야크라는 브랜드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원 지역에서는 유목하는데 주로 야크라는 소를 유목을 많이 하더라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화산 지역입니다. 화산 지역은요, 무슨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로 인해서 화산 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독특한 경관이 만들어지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스페인의 한 섬이 이제 화산 활동이 지금 한 2달 가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두 달 가까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화산이 폭발하니까 이것을 피해서 대피를 했다가, 이것을 이제 조심스럽게 화산이 분출한 이 장면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더라라는 뉴스 기사를 선생님이 얼마 전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지형들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제주도도 우리 뒤에서 이제 배울 건데, 제주도도 이러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섬이고 육지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경관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러 제주도를 많이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무슨 업이 발달하더라? 바로 관광업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화산은요, 화산이 터지고 나서 화산재라는 게 나옵니다. 이 화산재는요, 식물들이 커나가는데 아주 필요한 좋은 양분들이 아주 많다고 해요. 그래서 화산 주변에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서 무엇이 발달하냐면 바로 농업이 발달한다라는 거. 우리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지역은 원래 열대기후 지역이에요. 그래서 얘가 인도네시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 열대기후 지역, 열대우림기후 지역인데, 인도네시아가 열대우림기후 지역이에요. 열대우림기후 지역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무엇이 안 된다? 농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인도네시아 지역은 바로 판과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해요.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니까 당연히 이러한 화산재가 많을 거고요. 토양이 비옥한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무엇이 잘 된다? 농사가 열대기후 지역이지만 농사가 잘 되더라 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겠고요. 이제 수업 시간이 와서 선생님하고 한번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